네, 금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의학과 과학, 교육, 기술, IT 등 이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핫한 이슈들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. 전화에는 저희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교정치과 전문의 문대현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. 자, 오늘은 의학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. 이렇게 먹을 것이 풍부한 미국에 살고 있으면서 이 바이타민 부족 현상에 대한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생각보다 미국인들에게 바이타민 D, 이 D죠. A, B, C, D 할 때 D 부족 현상이 참 많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우리 몸에서 이 바이타민 D는 정확히 어떤 작용을 하는 겁니까? 네, 우리 바이타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바이타민 D 그러면 좀 덜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. 네. 일반적으로 물론 바이타민 D는 음식에서 많이 얻고요. 네. 이제 아시다시피 태양이 노출됐을 때 몸이 그걸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그렇죠, 그렇죠. 바이타민 D가 생각보다도 하는 일이 많네요. 어. 첫 번째로 우리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을 하고요. 어허. 또 하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해야 되는데 바이타민 D 그러면 우리 뼈하고 연관이 많은 게 생각이 들죠. 그렇죠, 그렇죠. 아무래도 바이타민 D가 칼슘을 흡수하는 데 큰 도움을 주면서 우리에게 튼튼하고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리고 바이타민 D가 우리 몸의 염증, 인플레메이션을 낮춰주기도 하고요. 네. 또 근육에 쥐가 나거나 또 근육 마비가 오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. 말씀드린 대로 면역 시스템을 강하게 유지시켜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새 같을 때는 특히 면역 시스템 아주 중요하죠. 바이러스 인펙션 위험도도 낮추고 그렇죠. 또 만약 이런데 걸렸어도 걸렸을 때 강도를 좀 낮춰줍니다. 그리고 어떤 전문의들은 이 바이타민 D가 이 대장 항문 암 같은 이런 특정 암의 위험도 낮춘다고 믿고 있는 측근들도 있고요. 네.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바이타민 D는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다고 하는데요. 이 D2라고 부르는 타입은 주로 식물에서 나오는 종류가 바이타민 D고, 또 D3는 이 태양에 우리 자외선 쬐었을 때 노출되면 몸이 만들어내는 타입이 이게 바로 바이타민 D3입니다. 현재 권장되는 바이타민 D의 양은 이 어린이에서 70세 될 때까지는 하루에 600 IU라는 유닛을 써서 600 정도이고요. 네. 70세가 넘었을 때는 800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미국인들이 얼마나 비타민 D가 부족한가요? 얼마나 심각한가요? 그러게 저도 이 미국같이 앞에 말씀하신 대로 풍부하게 잘 사는 나라 미국에서 어떻게 바이타민 D가 부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이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. 지난 2012년에 CDC가 내놓은 수치를 보면 미국인들 중에 8.1%가 부족 현상이라고 하는데 네. 얼마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인구가 한 3억 명 정도 되니까 여기 8%면 2천만 명이 넘는다는 숫자예요. 그렇네요.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군데서 나온 연구들을 보면 이 숫자는 오히려 더 높게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CDC 연구에서 가장 부족한 현상을 보이는 이 많은 인종 그룹 중에서도 흑인들이 31%나 부족해서 제일 높다고 하네요. 그래요? 예, 앞에 네. 말씀드린 대로 권장량이 하루에 600 유닛인데 요새 평균적으로 미국 성인이 섭취하는 양이 160에서 400 정도 되니까 적죠. 이렇게 불충분하게 바이타민 D 섭취가 되는 이유를 이제 이렇게 보면 음식 안에 많이 들어있겠지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음식 안에 많이 안 들어있고요. 네. 또 태양의 피부를 노출시키면 우리가 거기서 바이타민 D를 만들어내고 있겠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요새 같을 땐 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또 직업상 와이트 칼라 워커들은 주로 실내, 주로 오피스 안에만 있으니까 이런 차원에서 바이타민 D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작다는 것이고요. 또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인 차원에 이 태양에 노출을 시켜도 몸이 바이타민 D를 만들어내는 게 적은 사람들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누구나 건강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이 바이타민 D 흡수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앞에 흑인들이 높다고 그랬는데 피부 색깔이 이렇게 박한 사람의 경우는 또 흡수력이 낮다네요. 네. 네, 그래서 또 몸에 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래도 저하되겠고 이제 그런 이유로 바이타민 D가 생각보다 낮은 사람이 많네요. 네.
우리가 왜 병원에 이제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혈액 검사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그런 것이 표시가 없었는데 요즘은 꼭 바이타민 D가 너는 몇 퍼센트 나왔다. 뭐 이것을 꼭 얘기하시고 그 주치의가 그러더라고요. 여기에 대해서 꼭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네네. 그만큼 예전보다 이 바이타민 D라는 데에 대한 주요성이 더 요즘 부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죠. 이 바이타민 D가 부족할 때는 과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 겁니까? 일단 아무래도 바이타민 D가 뼈하고 밀접한 관계가 많아서 그런지 네. 이 첫 번째 이제 뼈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 뼈가 이렇게 깊숙이 은근히 뻐근하고 아프고 아하. 또 보통 때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기력이 없고요. 그리고 염증이나 감염에 잘 걸리고 평소 때보다 좀 더 자주 아프게 된다고 하네요. 그리고 허리 통증도 생길 수 있고 참 이 비타민 D가 모자라서 이렇게 이런 것까지는 하나 하는데 무드가 자주 변하면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해질 수도 있고 이제 근육이 자주 경련이 일어나면서 쥐 같은 거 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네네. 쥐가 자주 나고 그리고 이제 이게 심해지면 뼈의 강도가 아무래도 약해지면서 어린이들의 경우는 이 리키스라는 이 병이 나타나고 성인의 경우는 이 오스티오말라시아라는 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장기화가 되면 아무래도 뼈가 약해지니까 뼈 골절이라든가 또 나이 드신 분들, 여성분들 골다공증, 오스티오포로시스 위험도가 높아지고 근데 물론 모든 이런 증상들이 꼭 비타민 D 하나 부족만으로만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이 다양한 질병이 섞여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증상들이 무엇이 됐든 간에 이 장기적으로 가고 오래 가면 의사 선생님하고 꼭 상의하시는 게 제일 현명하겠죠. 네.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요, 우리가 실생활에서 좀 이걸 교정할 수 있거나 실생활에서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? 예, 아무래도 뭐 몸속에 바이타민 D를 많이 집어넣어야 되겠죠. 가장 어떻게 집어넣을까요?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은 우리가 섭취는 뭐 음식 섭취를 이제 현명하게 변화시켜야 되는데 네. 그 중에서도 연어 같은 이렇게 기름기가 많은 생선 섭취가 좋습니다. 이 연어를 3아운스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한 70% 정도가 찰 수 있다고 하고요. 3온스 정도? 예. 3온스 정도. 예. 우유나 치즈 같은 이 낙농계통, 데이리 프로덕트도 좋습니다.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처리될 때 바이타민 D로 그 처리하는 강화되는 과정, 그 fortification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바이타민 D에 큰 도움을 주고요. 예를 들어서 뭐 홀밀크 2% 밀크를 한 잔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의 한 15%가 충족이 되고요. 그 다음은 달걀도 좋습니다. 달걀이 아주 좋은 소스인데 달걀 하나만 먹어도 또 비타민 D 6% 정도 채워지고 여기 또 나와 있는 것들 보면 소간도 좋다 그러고요. 예.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음식할 때 많이 집어넣는 버섯, 머쉬룸인데 이건 참 신기합니다. 한 끼에 섭취하는 양의 버섯은 하루 권장량의 뭐 1%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버섯이 태양에 노출된 이후에는 이것이 급격히 상승해가지고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120%나 된다고 하네요. 그러면은 마른 버섯을 먹는 거가 바이타민 D를 섭취하는데 더 크게 도움이 되겠는데요? 네,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스토어에 가면은 이 버섯을 그렇게 처리했다고 패키지 써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오렌지 주스나 시리얼 이런 것도 다 좋은데 그리고 음식 방법 말고는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태양을 쬐는 거죠. 이게 뭐 길게 해도 아닙니다. 하루에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나가서 야외에 태양을 쬐는 게 아주 충분하다고 하는데 뭐 적당히 나가서 산책 정도 한 번 정도 하는 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. 그런데 뭐 밖에 나가면은 요새 뭐 탄다고 저 선블락 로션 바르고 뭐 유별들을 떨지 않습니까 요즘? 아무래도 선블락 로션을 바르면은 바이타민 D 생성이 좀 줄어들겠네요. 줄어듭니다. 예, 맞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런 면에 있어서도 미국 피부과 의사협회에서는 바이타민을 피부로 만들지 말고 음식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고안하면서 대립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음식과 태양 말고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?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뭐 우리 코스코나 어랜드 가면은 그 바이타민 D 서플리먼트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게 이제 서플리먼트 복용 방식인데 이 방식도 이제 추천하는 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본인에게 제일 맞는 그
그 적절한 그 도시지를 찾는 게 좋다고 합니다. 네.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뭐 1000에서 1500 정도가 안전 레벨이라고 하는데 네.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600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굉장히 도시지가 높죠. 어허. 근데 이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걸 다 알약을 먹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몸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겠죠. 이것이 그렇겠죠. 흡수가 다 안 되고 그냥 나오기 때문에 아하. 이 유리 레벨이 높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다음에 이제 스토어를 가시면은 이제 D2나 D3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아실 텐데 일반적으로 D3 서플리먼트가 제일 파퓰러한 종류라고 하네요. 네, 네. 네. 그리고 또 혹시 본인이 무슨 뭐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이런 처방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이라면 이거야 정말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체크해서 복용하시는 게 좋고 네. 콜레스테롤 약 중에서도 콜레스테라이멘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은 바이타민 D 흡수를 크게 낮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서플리먼트 중에서도 USP-C이 붙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제일 좋게 적절한 강도의 순수성, 질적으로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USP-C이 붙어 있는 것을 구입하고요. 네. 또 이 다음 얘기는 참 쉬운 건 아닌데 이 서플리먼트를 만든 곳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 중간 거래소 같은 데를 통하다 보면 이 보관 과정이라든지 이 권하는 대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포텐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네. 저기 우리가 태양을 통해서 햇빛을 좀 쪼이는 게 좋다. 하루에 한 10분 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요. 그랬을 때 반팔 또는 반바지를 착용을 해야 되나요? 아니면은 이상이랑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? 아무래도 이거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피부가 자외 때는 노출돼야 되기 때문에 반팔을 입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. 그래서 피부과 의사협회에서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. 반대하겠죠. 아하, 네. 그러고 보니까 뭐 골프 치시는 분들은 바이타민 D 걱정이 없겠네요. 그렇네요. 전혀 걱정 없으시죠? 한 4-5시간 나가 계시면 뭐 충분하죠. 그렇다고 골프를 다시 칠 수도 없고. 그렇죠. 네, 음식과 또는 알약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박사님 입장에서는 음식과 태양 쪽이 좋겠습니까? 아니면 알약 쪽이 좋겠습니까? 저는 뭐 이건 개인적인 견해인데요. 저는 이 서플리먼트 알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. 네. 주로 이제 음식과 이 건강 적절한 움직임, 운동 이런 것들이 제일 좋다고 봅니다. 네. 저는 요즘 닥터가 먹으라 그래서 알약을 사서 먹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까? 네. 그래서 뭐 수치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니까 우선 기분은 좋은 거고. 네네. 도움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제일 현명할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오늘은 저희 라디오 코리아 주말 방송 위클리 매거진을 진행하시는 교정치과 전문의 문대원 박사와 함께했습니다.